먼저 나는 20대 후반의 남고시생이야. 좋은 말로 해서 고시생이지 사실 취직도 못하고 하루하루 부모님 등골 빼먹는 인간 쓰레기라고 할 수 있지. 가뜩이나 대학도 삼수해서 갔는데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잡대도 아니고 그냥 인서울 끄트머리에 걸려진 그저 그런 대학에 갔어. 당연히 졸업하고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름 공부는 할 줄 안답시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 하고 노량진 고시촌에 갔다. 보통 이곳의 비율은 10% 정도의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60%의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서 고시 준비한다고 핑계대고 고시촌에서 오락실, PC방, 플스방, 술집 등 전전하면 놀기만 하는 쓰레기들. 그리고 나머지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다고 마음껏 노는 것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부류. 이렇게 나뉘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로웠어. 가장 괴로운 건 이도저도 아닌 나 자신 때문이었지. 공무원 시험 준비한답시고 노량진에 많이 모여있는 젊은 청춘들. 결론적으로 난 실패하는 놀자 부류가 아니라서 대놓고 실패할 것 같진 않았지만 저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부류에는 절대 닿지 못했기에 솔직히 성공할 거란 생각도 안 했어. 이도저도 아닌 그 사이길에서 나는 하루하루가 미치도록 고독하고 또 괴로웠어. 이런저런 생각에 공부는 안 되고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탱자탱자 노는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왜 이 모양인지 하루하루 죽을 것 같았어. 희망이라고는 없었지. 그렇게 나는 계속되는 방황과 고뇌와 고독의 시간을 보냈어. 근데 나는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끔 이 괴로운 현실을 잊으려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했어. 노량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곳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서도 그만큼 술집, 오락실 등등 놀기에도 좋은 환경이었지. 나는 남들처럼 술집에 갈 용기도 여자 남자 젊은 청춘들 모여서 노래방이나 그런 곳 놀러갈 용기도 나지 않았기에 그날도 저녁 먹고 밤 10시쯤 공부도 안 되고 머리에 온갖 괴로운 고뇌만 가득 차서 주머니에 100원짜리 동전 한 움큼 챙겨서 PC방을 가면 최소한 한두 시간은 있으니 저렴하게 조금만 놀자라는 생각으로 오락실에 갔어. 머릿속에 가득한 온갖 고뇌를 잊고 게임에 몰두하던 도중 나와 아주 실력이 비슷한 상대를 만났는데 자꾸 아슬아슬하게 간발의 차로 지다 보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이런 걸로 화가 나면 괴로운 현실은 잊을 수 있기에 나름 나쁘지 않았어. 오히려 괜찮았달까. 나는 씩씩대며 다시 동전을 넣고 그 사람과 피 튀기는 혈투를 벌였어. 근데 내가 나름 습관이 있는데 처음에 대충 하다가 뭔가 안 되겠다 싶으면 손을 털고 게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안경을 벗고 게임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손을 씻고 와서 게임을 해. 그렇게 게임을 정신없이 하던 도중 다시 게임을 이으려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는데 동전이 모자라는 거야. 흥분되지만 아쉬운 채로 게임을 그만하고 가자니 뭔가 찜찜한 게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야.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나 시계를 보니 어느새 11시 30분이길래 어차피 오늘도 망한 거 게임이나 더 하다가 그냥 자야지 하는 마음에 흥분한 상태로 오락실을 나와 돈을 더 가지고 오기 위해 방으로 달려갔어. 그런데 돈을 챙겨서 오락실로 다시 오니까 나와 아슬아슬하게 자웅을 겨루던
그 상대가 없어진 거야. 허무함이 몰려오면서 내가 지금 못 빠지게 공부해도 모자랄 판에 난 또 왜 이러고 있나. 자괴감이 마구마구 들길래 집에 가서 한자라도 더 보고 자야겠다는 마음에 다시 집에 가서 책을 펼치고 자리에 앉았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 있지. 아차, 안경. 그래, 맞아. 오락실에 안경을 놓고 와버린 거야. 다시금 자괴감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락실로 달려갔어. 알바하는 형이 모르긴 몰라도 나를 굉장히 한심하게 봤을 거야. 오락실에 도착하니까 오락실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고 기계도 하나둘씩 끄고 알바 형도 마감 정리하는지라 어둑어둑했어. 나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아까 내가 철권하던 자리에 놓고 갔던 안경을 가지러 갔는데 안경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짜린데. 또다시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가 샘솟을 쯤 내가 게임하던 자리 말고 옆자리에 뭔가 다른 안경 하나가 보였어. 내 안경은 아니었어. 나처럼 게임하다가 두고 갔나 생각하면서 내 안경도 없어졌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주워서 써봤지.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사람이랑 나랑 시력이 비슷했는지 딱 맞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만 내 안경은 잃어버렸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 안경을 쓴 채로 조용히 오락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섬뜩한 거야. 뭔진 모르지만 순간 괜히 오싹한 느낌이 들어 얼른 뛰어서 오락실을 나왔어. 나오자 다시금 노량진 특유의 찝찝한 밤 공기와 함께 오싹한 느낌이 사라졌지. 그래, 내 안경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서 크게 숨을 한껏 들이쉬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근데 뭔가 엄청난 충격이 내 얼굴 전반부를 강타했어.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어. 나는 바로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코와 입술을 감싸쥐고 쭈그려 앉았어. 진짜 너무 아팠어. 정말 진심 너무 심하게 아파서 눈물을 찔끔거리며 안경을 벗고 한쪽 눈은 아파서 손으로 가린 채 나머지 한쪽 눈으로 힐끔하며 내게 충격을 준 것이 무엇인가 확인했어. 그러자 내 앞에 전봇대가 서 있었어. 한마디로 정줄 놓고 밤공기 들이마시며 가다가 전봇대와 마이페이스를 충돌시킨 거지. 아니, 근데 이상하게 분명 전봇대는 없었는데 아닌가? 내가 너무 정줄을 놓고 다녔나? 진짜 나란 놈은. 다시금 복받치는 서러움에 눈물이 찔끔 나올 것 같았어. 그래,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너무 강한 안면 충격에 의해 눈물샘이 자극되어 잠깐 흐르는 물일 뿐이야. 결국 또다시 나는 멘탈이 깨져서 방을 돌아와 책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잠들었어. 하지만 이때까지 나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 나는 방으로 돌아와 잘 준비를 했어. 근데 나는 잘 준비가 조금 특이한 게 일단 노트북을 켜고 무선 랜이 잘 되나 확인한 후 온라인 게임을 켜서 아무도 안 들킬 만한 위치, 앵벌이가 잘 되는 위치에 본인 캐릭을 켜놓고 오토 프로그램을 돌리며 그 화면이 나의 정면에 보이게끔 각이 잘 나오도록 맞춘 뒤 오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며 잠드는 거야. 이 오토 프로그램은 게임상에서도 쓰레기 중에 쓰레기 짓으로 불리는 것으로 다른 유저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유저들이 매우 없으면서도 앵벌이가 나름 잘 되는 위치로 털을 잘 잡아야 했지. 그리고 구차하게 변명 하나 해보자면 오토는 나름 내 짭짤한 수입원이었어.
이렇게 오토를 돌려놓고 자면 3, 4일 주기로 가끔 템 하나를 득템하게 되는데 이게 최소 12,000원 정도에서 값 나가는 건 35만원짜리 아이템을 득템할 때도 있었어. 그때의 짜릿함이란 정말 말로 형용하기 힘들다. 10만원 이상 나가는 템을 먹으면 기념으로 값비싼 음식을 사 먹곤 했지. 득템하고 치킨 한 마리 시켜 먹는 그 꿀맛은 아는 사람만 알 거야. 그리고 게임상에선 같은 유저끼리 진짜 오토 프로그램 쓰는 사람만큼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로 규정하며 그 사람과는 거래도 안 하고 소문내서 완전 매장을 시켜버리는데 나는 오토 안 돌리는 척하면서 오토를 열심히 돌리는 그런 유저였어. 아무튼 그렇게 오토를 돌려놓고 내 캐릭터가 알아서 몹을 잘 죽이고 있는지 눈으로 쫓으며 조금씩 잠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자다가 뭔가 한기가 들어 잠에 살짝 깼어. 오토가 은근히 자잘한 오류가 많아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줘야 했어. 늘 그렇듯 습관처럼 나는 잠에 깨자마자 내 캐릭터가 사냥을 잘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지. 근데 노트북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노트북을 다시 켜고자 졸린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 내가 덮고 자던 이불이 다 엎어져 있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베고 자던 베개도 없고 그냥 뭔가 방 자체가 이상한 거야. 방 안에 노트북마저 꺼져 있으니 불빛이 하나도 없는데 묘하게 내 눈에는 다 또렷하게 보였어. 그 외에 TV로 보면 적외선 카메라 이미지? 마치 내 눈에 그게 된 것 같았어. 다만 차이점이라면 적외선 카메라 이미지는 휘뿌연 초록바탕 느낌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풍경은 초록색이 아니라 회색빛이라는 거지. 그 와중에도 나란 놈은 일단 오토부터 켜놓고 생각하자라는 마음에 노트북에 전원을 켰어. 근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니, 정확하게는 전원 버튼이 안 눌리는 거야. 힘을 가볍게 주고 살짝 톡 누르기만 해도 눌렸던 그 노트북의 전원 버튼이 세게 눌러도 절대 안 눌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나는 일단 방에서 나가려고 안경을 쓰려고 했어. 나는 습관적으로 잘 때 항상 안경을 내 머리맡에 놔두거든? 그래야 일어나면 쉽게 안경을 짚고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머리맡에 놓여진 안경을 쓰려고 집어들었는데 뭔가 안경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안경 색이 또렷하게 색이 다 있는 거야. 뿔테가 검은색이었거든? 근데 진짜 놀랍도록 검은색이 또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 이상하냐고 할 수 있는데 분명 내 방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데 놀랍도록 다 잘 보인다고 했잖아? 근데 그게 잘 보이는 게 각 물건 색이 색색마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적외선 카메라처럼 보이는 거라. 형체들은 다 잘 보이는데 색은 회색이었어. 근데 이 안경만 빛이 있을 때처럼 원래 색 그대로 또렷하게 보였어. 내가 어제 오락실에서 우연히 주워온 이 안경만. 뭔가 이상해서 안경을 쓰고 나가려다가 그냥 안경은 놔두고 나가려고 방문 고리를 잡고 돌렸는데 안 열리는 거야. 이게 또 그냥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손잡이 자체가 완전 굳어서 안 돌아가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문고리 하나 못 돌릴 남자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게 뭔가 문고리가 어딘가에 잠겨서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 굳은 것처럼 아예 안 돌아가는 거야. 일이 이쯤 되니 아무리 나라도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 순간 오싹해지면서 무서워졌어.
나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핸드폰을 찾았어. 분명히 핸드폰을 바지 주머니에 꽂아둔 채로 옷걸이에 걸어놓고 잤는데 옷걸이에 내 옷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불도 싹 다 없어지고 옷도 없어지다니. 갑자기 말도 안 되지만 누군가 올드보이의 유지태처럼 날 여기 노량진 고실텔에 가두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게 아닌가 생각도 했었다. 창문 밖으로 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이 되는데 왠지 민폐일 것 같은 느낌에 일단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를 봤어. 아니 그런데 시계가 12시인 거야. 진짜 정확히 12시 00분.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오락실에서 그 막상막하의 상대와 게임을 하다가 동전이 없어서 나오던 때가 11시 30분이었어. 다른 때엔 시간을 확인 안 했어도 그때의 그 시간만큼은 기억이 난다. 그 다음에 집에 왔다가 다시 오락실 갔다가 집에 와서 옷 켜놓고 잠들었는데 내가 그 오락실에서 나온 지 30분밖에 안 지났다는 게 말이 절대 안 되거든. 어이가 없어서 시계를 잘 들여다보는데 12시 00분 00초에서 시침, 분침, 초침이 다 멈춰있는 거야. 진짜 한없이 오싹해져서 돌아버릴 것 같았다. 이쯤 되면 거의 이성을 잃는 수준이 되는데 민폐고 뭐고 창문에 고개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내 입에서 저절로 아씨 하는 나지막한 탄성이 흘러나왔어. 여긴 분명 노량진이야. 좁은 지역에 인구 밀도가 아주 높게 오밀조밀 사람들 다 뭉쳐있지. 지금이 몇 시인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 해도 불 켜진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진짜 지나다니는 사람은 역시 한 명도 없을 뿐더러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무엇보다도 밖의 풍경 또한 내 방 안의 풍경처럼 빛이 아예 없어. 그냥 다 회색이었어. 형체들만 잘 보이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나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침대에 돌아왔어. 근데 침대가 평소와 다르게 하나도 안 푹신푹신한 거야. 딱딱하고 불편하고 이건 꿈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나는 빨리 꿈에서 깨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서 침대에 가 누운 다음에 눈을 감았어. 근데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너무 고요한 거야.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렇게 눈을 감고 이건 꿈이니 이대로 자면 깨어나겠지 싶어서 눈을 붙였어. 감각 하나하나가 생생하고 1분 1초 시간이 가는 게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는 거야. 무서우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없이 무서워지는 거야. 눈도 못 뜰 정도로. 차라리 그냥 뭔가 귀신 같은 거라도 팍 튀어나와서 날 기절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눈 꼭 감고 이건 꿈이다. 꿈이다. 하다가 그럼 너무 무서워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세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영화나 애니게임 생각도 해보고 유행하는 가요의 가사도 되뇌어 보기도 하고 그냥 온갖 잡생각을 다 했어. 지금 현실을 쫓을 수 있는 거라면 무슨 생각이라도 다 했지.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눈을 떠보니 이불, 베개 제대로 다 있고 옷도 옷걸이에 있는 거야. 문고리도 잘 돌아가고 이렇게 실감나고 생생했던 꿈은 진짜 처음이었어. 뭔가 생각나서 머리맡에 안경을 보니 안경도 제대로 잘 있었어. 진짜 꿈 한번 생생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시계를 본 순간 놀라 까무러졌어.
오늘 세계사 강의가 10시 30분 시작인데 지금 무려 시간이 10시 45분이라는 거? 진짜 다행인 건 그나마 학원이 내가 살고 있는 고시원 바로 앞이라는 거지. 난 정신 차릴 틈도 없이 대충 세수에 뻗친 머리만 하고 옷 입고 안경 쓰고 집을 뛰쳐나왔어. 노량진 잠깐이라도 가본 사람은 알 텐데 고시원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학원이야. 근데 그 횡단보도가 매우 짧아. 아마 10m도 안 될걸? 6, 7m 정도 될라나. 매우 짧은 횡단보도인데 문제는 여기 교통량이 상상을 초월해. 그 짧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엄청 많이 다녀. 그래서 보통 그 짧은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은 꿈도 못 꾸는데 다행히도 내가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차가 하나도 안 지나다니는 거야. 강의 시간이 늦은 나는 눈치를 보다가 재빠르게 무단 횡단을 했어. 근데 순간 귀청이 떨어질 정도의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야, 너 미쳤어? 하는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 당황한 나는 뭐지? 하고 소리 난 쪽을 돌아봤는데 진짜 농담 안 하고 그 거대한 초록색 버스가 바로 내 앞에 딱 있는 거야. 뭐지? 난 진짜 분명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뛰어나간 건데? 당황한 나는 멍하니 서 있고 운전기사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온갖 걸걸한 욕을 퍼부으시는데 내가 학원이 바쁜지라 일단 죄송의 표시로 짧게 목례만 하고 학원으로 뛰어갔어. 재빨리 뛰어가 나의 강의실에 도착했지. 수업은 이미 시작하고 있었고 아까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수업에 늦은 것도 그렇고 진짜 어제부터 계속 정신 놓고 살고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 들었다. 너무 슬퍼서 또다시 확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오락실에서 다음 수강 시간까지 시간이나 때우다가 올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으나 생각해보니까 어제부터 오락실 잠깐 갔다가 일이 계속 꼬인 거니까 오락실은 그냥 안 가기로 했어. 그래서 오락실 말고 그냥 빈 강의실에서 자습을 하자 마음을 먹고 나는 자습을 하기 위해 빈 강의실에 들어갔어. 빈 강의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자습을 시작했지. 근데 나 혼자 책 보고 진도 나가려니까 지루한 거야. 교수님과 함께라면 더 쉽게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 들어올 텐데 혼자 하려니까 집중도 안 되고 밤에 그런 꿈도 꿨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슬슬 졸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그냥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눈이나 조금 붙이자 이 생각으로 안경을 잠깐 벗고 책을 펼쳐 폭신하게 깔아놓고 그 위에 머리를 두고 자려는 순간 뭔가 갑자기 엄청 섬뜩한 거야. 문득 어제 꿈이 떠올랐어. 집에 방언도 아니고 이런 빈 강의실에서 만약 어제처럼 회색 방 안에 갇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면? 그래서 이대로 잠을 자느니 세수라도 해서 잠을 쫓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안경을 쓴 뒤에 강의실 밖으로 나왔어. 수업 시간이라 그런지 복도에도 화장실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치? 다들 수업 듣고 있을 테니까. 자습하겠다고 청승맞게 이러고 있는 건 나쁜 일 거고. 뭐냐, 넌 진짜. 나 자신을 향해 화풀이를 하고는 안경을 벗고 세수를 했지.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마자 시원하면서도 뭔가 정신이 드는 느낌이 나더라고. 슬슬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물을 끄고 물기를 손으로 좀 닦아낸 뒤 고개를 들었어. 이상했어. 거울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내가 거울에 비치지 않았어. 거울 속에선 그 어떤 것도 비춰지지 않았어. 거울에 아무도 없는 건 그건 별거 아니었어. 거울에 내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 것보다 그때 나를 더욱 오싹하게 했던 건 이 화장실 전체의 풍경이 어제 꿈속에서 봤던 그 회색의 내 방과 똑같은, 모두가 아무런 빛도 없는, 색도 없는 회색이었다. 근데 안경은 똑같았어. 안경만 정확하게 그대로였어. 안경만 변화가 없었다. 아니, 잠깐만. 지금 오전 11시쯤인데? 사람도 많은 공공장소 건물인데 이게 말이 돼? 원래 이런 일은 아무도 없는 후미진 곳에서 으스스한 늦은 시간에나 벌어지는 일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진짜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돌아버릴 것 같았다. 사람이 살면서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 적어도 귀신이란 건 아무도 없는 그런 으스스한 장소에서 해 다 지고 껌껌한 그런 시간에 출몰하는 게 보통 상식 아니야? 밤도 아니고 오전 11시쯤 정말 밝아도 너무 밝을 때인 이 시점에서 사람도 많다 못해 미어 터지는 공공장소인 학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진짜 이건 뭐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버릴 것 같았어. 너무 화가 나서 순간 크게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뭔가 위화감 비슷한 걸 느꼈어. 가만히 소리에 집중해봤어. 다들 잘 알다시피 여기는 학원이잖아. 어느 정도의 사람 소리, 특히 교수님들이 마이크로 강의하는 소리는 어느 정도 들려야 정상이지? 그런데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아예 그냥 진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어. 어제랑 똑같이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화감을 느꼈어. 소리 지르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 그래도 분명한 건 하나 있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들이 많다는 것. 왠지 문고리를 잡아 돌려서는 어제처럼 열리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난 뒤로 서서히 물러갔다가 전속력을 다해 달려서 문에 어깨를 쾅 부딪혔다. 다들 알다시피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온몸을 날려서 문에 부딪혔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이 열리지도 않고 나 또한 아주 미미한 충격만 느껴졌어. 소리도 아주 작았어. 아예 안 난 건 아닌데 굳이 비유하자면 솜 한 뭉치를 산에 있는 커다란 단단한 바위에 던졌을 때 나는 소리쯤? 이 정도면 아예 소리가 없는 건가? 모르겠다. 워낙 조용하기도 했고 굳이 비유하자면 저런 소리라는 거. 이제 화장실 문이 안 열린다는 걸 알고 돌아보니까 화장실 풍경이 그렇게 오싹할 수가 없었다. 거울에 아무것도 안 비치는 건 될 것도 아니었어. 각각 대변기에 달려있던 그 문들이 열린 것도 닫힌 것도 아닌 오묘하게 살짝 열려있는 그 상태가 무엇보다도 오싹했다. 왠지 저 안에 들어가 숨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여기 가만히 있자니 이렇게 오픈된 화장실 한복판이 제일 위험한 것 같고 그렇다고 저 대변기의 문 중 하나 안에 들어가서 숨어있을 용기도 안 나고 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억울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열리지도 않는 화장실 문에 바짝 붙었는데 또 여기 붙어있자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 뭔가 확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내가 나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버리니 이건 뭐 진짜 말 그대로 멘붕이었어.
그렇다고 멘붕의 자세를 취할 수도 없었어. 머리를 감싸고 쭈그려 앉으면 그 즉시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 그렇다고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자니 너무나 무서웠다. 이 상황에서 웅크릴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고, 그치만 눈을 뜨고 지금 여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예의주시했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전혀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이런 역 같은 경우가 발생했다니. 난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로 거울이 비춰지지 않는 화장실 가운데서 두리번 거렸어. 등 뒤도 방심할 수 없었거든. 내 입에서는 왜? 대체 왜? 라는 물음만이 감돌고 화장실 가운데서 두리번거리며 신경을 극도로 세운 채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예의주시했다. 어젯밤과는 다르게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 뭐 한 것도 없는데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것처럼 호흡이 가빠졌고, 진짜 이대로 죽을 것 같았지. 1초가 1분 같고 1분이 1시간 같았다. 정말 기절하고 싶은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필요 이상으로 말짱한 상태라 그마저도 되지가 않았어. 한 5분에서 8분쯤 지났을까? 그 정도 지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 그냥 뭐가 나오던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차라리 엄청 끔찍한 모습의 귀신이라도 나왔으면 했지. 진짜 이렇게 미쳐버릴 바엔 차라리 귀신이라도 보자. 귀신이라도 보고 싶다. 만나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일단 아구창부터 날리고 보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서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던 대변기 칸 중 하나를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 문이 닫힌 것도 열린 것도 아닌 애매하게 아주 살짝 열려있는 그 대변기 칸의 문을 확 잡고 열어 제끼는데 안 열리더라고. 그때부터 진짜 하면서 폭풍 같은 눈물이 쏟아졌어. 차마 소리도 못 내겠고 해서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렀다. 진짜 변기 칸들이 있는 곳에서도 못 있겠고 다시 문 근처에 거울 앞 세면대 있는 곳으로 갔어. 역시 아직까지도 거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눈물은 계속 나고 나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눈물이 계속 나서 팔로 눈물을 훔쳤다. 근데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는 게 느껴졌어. 난 경기를 하듯 놀랐고 눈물을 훔치던 팔을 치우자 뿌옇게 흐려진 시야 사이로 어떤 뽀글머리를 한 아저씨가 보였어. 아저씨는 나를 보며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네? 이딴 말만 반복하다가 갑자기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어. 모든 색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고개를 들어 거울을 올려다봤지. 아무것도 비치지 않던 거울에 이제 다 비치는 거야. 그 아저씨가 다시 한번 내 어깨를 흔들며 물어봤어. 괜찮아요? 아마 수업 도중에 화장실로 잠깐 나온 사람인 것 같았어. 나는 어리버리하게 대답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했지. 순간 등 뒤에서 뽀글머리 아저씨가 날 불렀어. 아저씨, 이거 안경 아저씨 거 아니에요? 난 정신없는 채로 뒤를 돌아봤는데 아저씨가 안경을 흔들며 나에게 말하더라. 그거 그냥 가지세요. 네? 아니요, 주세요. 그냥 가지라고 하는 것도 뭔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받았어. 난 받자마자 빈 강의실에 있는 내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어제 그 안경을 주웠던 오락실로 냅다 달렸어. 지금 내 머릿속엔 이 안경을 그냥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자 오로지 이 생각밖엔 없었어.
오락실에 도착하니까 오전이라 사람이 몇 없더라. 난 어제 안경이 놓여져 있던 오락실 그 위치에 바로 안경을 올려놓고 오락실을 나왔어. 이 오락실 안에 있는 누군가 중에 그 안경을 주워가서 나 같은 일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난 그런 것까지 생각해줄 여유가 없었어. 좀 이기적이지만 차라리 누가 대신에 그 이상한 상황을 겪어줘서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상황에 안 놓이길 바랬지. 그렇게 오락실에 안경을 버려버리곤 내가 사는 고시원 방 안으로 들어왔어. 뭔가 기분이 좀 홀가분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겪은 이상한 일들은 안경 때문인 것 같았어. 확실히 안경이 없어서 그런지 방 공기도 달라진 것 같더라. 이런저런 상황을 겪고 긴장이 급 풀리자 배가 고파지더라. 뭐 노량진은 값싸고 양 많은 먹을거리가 많지만 나는 나가서 사 먹긴 귀찮아서 그냥 냉장고에서 냉동 피자를 하나 꺼냈어. 냉동 피자를 대강 데우면서 노트북을 켰어. 노트북 부팅되는 동안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가 났지. 그렇게 한 손에는 피자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저주받은 물건, 뭐 이런 걸 치고 있었어. 검색해보니까 희한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모 사이트에서 벌어진 저주받은 가발 이야기였어. 이런 것도 있나? 안경이랑 이런 거랑 좀 비슷한가? 하면서 보다가 순간 섬뜩한 게 있었다. 그런 물건은 절대 버리지 말고 태우라는 것이었어. 그걸 보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어쩌지? 난 그냥 버렸는데. 난 순간 미친 듯이 방에서 뛰쳐나와 오락실로 달려갔어. 다행히 그 안경은 아직 있더라. 안경을 잡자마자 오락실 안에 화장실로 들어갔어.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서 안경을 태우기 시작했지. 그런데 안경은 타지 않았어. 당연한 건가? 이 오락실의 화장실이 매우 작은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하나 있다? 화장실이 매우 좁아서 어디에 있건 뭘 하건 이 거울에 무조건 내가 뭐 하는지 비쳐. 그렇게 라이터로 안경을 태우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는데 뭔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느낌이 확 들었어. 나는 그 오락실의 비좁은 화장실에서 나와 사람이 많은 길거리로 향했어.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사람이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안경을 라이터로 태우기에는 좀 뻘쭘해서 사람 없는 곳을 슬슬 찾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학원 주차장에 자동차 옆에 쭈그려 앉아 라이터를 켜고 안경을 열심히 태우기 시작했어. 근데 잘 안 타는 거야. 원래 이 안경 재질이 불에 타거나 그런 소재가 아닌가 봐. 그냥 녹는 그런 거 같던데. 그냥 이대로 녹여도 되는 건가? 태우라고 들었는데. 점점 라이터로 지지다 보니 안경이 매우 그로데스크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뭔가 갑자기 한기가 확 들고 소름이 끼쳐서 라이터를 끄고 일어났어. 이러다가 여기 또 어떻게 이상하게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이 많고 아무리 낮이라고 해도 방심할 순 없지. 원래 저주라고 하면 보통 귀신 씌인 걸 말하는 거잖아? 난 아직까지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 차라리 그 이상한 일을 겪는 것보다 귀신을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드는 거 있지. 이 안경은 대체 뭐지? 진짜 미칠 듯이 이게 대체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순간 내 머리에 든 건 무당. 무당을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나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이 정말 안경 때문인지 아닌지 사실도 확실하지 않고 진짜 이대로는
공부고 뭐고 인생 망하게 생긴 거야. 이제는 뭐가 되든 원인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나 혼자 처리한다고 안경 태워먹고 쇼하다가 만약 또 학원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난 정말 돌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했거든.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 바로 돈. 도저히 엄마한테 엄마, 저 뭔가 저주받은 안경을 주워서 저주씨인 것 같거든요. 무당 한 번만 좀 다녀올 테니까 돈 좀 주세요. 나는 정신나간 소리를 할 수 없었어. 안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 때문에 많이 속상한데 저런 소리까지 하면 진짜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어. 그래. 게임 아이템을 팔자. 어쩔 수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PC방에 갔지. 아직 고시텔 내 방 안에 혼자 들어갈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 PC방에 들어가서 아이템들을 급하게 처분하기 시작했어. 정가대로 팔면 70만원 정도 나오는데 급하게 막 팔다 보니까 53만원이 내 수중에 모이게 된 거야. 무당, 점집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자 많이는 나오는데 죄다 하나같이 사기꾼 돌팔이 같았어. 용하다 어쩌다 수식어가 미사일구처럼 잔뜩 쓰여있어봤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어. 그러다가 어렸을 적에 봤던 무당이랑 점집이 많은 거리가 떠올랐어. 내가 할머니께 여긴 왜 무당들이 많냐고 물었더니 이 지역에 음기가 많아 신들린 사람들이 영접하기 쉽다고 한 걸 들은 기억이 났지. 예전에 할머니께서 사셨던 동이 만수동. 그래. 난 아이템을 팔고 생긴 53만원을 인출하자마자 바로 그 무당 거리를 찾아갔어. 아직 빈 강의실엔 내 책이 놓여있겠지만 지금은 공부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내 시력이 워낙 나빠서 매우 불편했지만 그 안경을 도저히 다시 쓸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냥 안경을 쓰지 않고 손에 든 채 만수동 무당 거리로 향했어. 그런데 사실 찾아간 것도 그냥 한 방에 찾아간 건 아니야. 몇 가지 자잘한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풀어볼게. 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할머니 사시던 그 만수동 골목을 데려다 달라고 했어. 그 아저씨가 좀 우락부락하긴 했는데 매우 친절하시고 한참 아랫배인 나에게도 공손하게 존대어를 쓰시며 엄청 잘해주셨어. 그런데 길 가다가 가끔씩 기사 아저씨가 운전을 하시다가 응? 아, 이러시는 거야. 가끔 차가 급정거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차가 멈춰섰어. 아저씨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식은땀 뻘뻘 흘리며 나에게 거긴 왜 가냐고 추궁하셨어. 나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네? 했다가 왠지 이 나이에 청년이 무당 보러 간다고 하긴 좀 이상해서 할머니 보러 간다고 했어.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존대어까지 쓰시던 공손하던 분이 반말로 화를 막 내시면서 당장 나가라는 거야. 내가 옳다고 했으니까 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빨리 꺼지래. 당황해한 나는 일단 택시에서 내렸어.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그 무당들 많은 거리로 들어갔지. 한자로 무당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뭐 좀 요란하게 천산, 신녀 뭐 이런 곳은 좀 안 끌리고 일부러 허름한 집 중에 동자 어쩌고를 찾아갔어. 살집 좋고 욕도 잘하게 생긴 그런 심술궂게 생긴 할머니가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우 가녀리고 빼빼 마른 40대 중반 정도의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어. 진짜 전혀 무당같이 생기진 않았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시던 그 무당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쉬었구먼. 본래 무당을 안 믿는 나였기에 저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의심하면서 뭘 하는지 지켜봤지.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이 말은 대한민국 20대 청년 모두에게 해도 소리가 나올 말 아닌가? 낭패감과 실망감이 겹쳐져서 난 무슨 핑계를 대고 여기서 나갈까? 이 궁리만 하게 되었어. 눈알만 굴리며 대답도 안 하고 있던 내게 그 아주머니가 물었어. 고민이 많은가 보구먼. 걱정하들 말어. 저 요망한 것만 내면 다 일 잘 될 것이니께. 근데 학생이단가? 네, 그런데요. 그러자 급격히 아주머니 표정이 굳었어. 내가 돈이 없는 걸 눈치채셨나봐. 그래 학생인데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구먼. 학생이고 고생했고 한 거 같으니까 내가 이거 부적 특별히 7만원에 써줄게. 원래는 10만원짜린데 학생이라 싸게 받는 거야.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머쓱하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이야기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도움 되었어요. 부적은 됐고요. 복채만 낼게요. 그럼 4만원. 내 4만원이 이렇게 허무하게? 여기 점집 겁나 많던데 여기서 대체 꽝이 아닌 집을 어떻게 가려내지? 짜증도 나고 낯선 분위기에 영 적응도 안 되고 해서 지갑을 꺼내려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안경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 근데 그 안경이 떨어지자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 있던 아주머니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확 변한 거야. 저게 뭐야? 네? 뭐지? 뭔가 보이는 건가? 왠지 이 아주머니에게 급 신뢰감 같은 게 생기면서 난 다시금 확인해보기 위해 지갑에서 4만원을 꺼내어 건네주면서 말을 걸었어. 여기 4만원이요. 근데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게 뭐냐고 물으셨나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내 어깨를 확 잡아당기면서 쉿 하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입술에 손가락을 가져다 댔어. 왜 그러세요? 저 안경에 뭐 특이한 점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내 등을 치려다 그마저도 안 되어서 신용만 하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 아마도 내가 조용히 하라는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았어. 마치 바로 옆에 호랑이가 있고 둘이 풀숲에 숨어 있는데 내가 저가 뭐예요? 하면서 소리를 낼 때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같았다? 아니, 근데 이유를 알아야 조용히 하던 말던 하지. 답답한 나는 다시 물어봤어. 왜 그러세요? 설마 저기에 뭐 귀신이라도 씌인 건가요? 그러자 무당 아주머니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는 듯이 두 손을 마구 흔들며 입모양으로만 말했어. 그 과장된 몸집과 입모양을 보니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아주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입모양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대체 뭐지? 난 다시 물어봤어. 그럼 뭔데요? 내가 또다시 소리를 내자 아주머니는 뜨악하는 표정을 짓더니 급기야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모르긴 몰라도 얼굴 자체가 뭔가를 심하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 그 눈물로 범벅되어 덜덜 떠는 얼굴이 심하게 공포와 두려움에 물든 것이라 보는 내가 다 소름이 끼쳐왔다. 대체 뭘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그제서야 난 이게 뭔가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 무당 아주머니는 그 상태로 탁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림을 푹 찢으시더니 엎드려서 그 짧은 뒷면에다가
뭔가를 급하게 쓰기 시작했어. 그 무당 아주머니가 급하게 쓴 뒤에 찢어진 종이를 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 뒤에 절대로 다시는 여기에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리고 조자룡님을 찾아가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주소는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 뭔가 찝찝해서 돌아가려다가 복채 안 받아도 되냐고 물으니까 그저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린 채로 두 손만 내게 빌듯이 머리 위로 싹싹 빌며 온몸을 발발 떠는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나에게 뭐라 하던 사람이 내게 벌벌 떨면서 저렇게 비는 걸 보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어.